안녕하세요. 독학국어의 구평일입니다. 오늘은 독학국어 문법편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인데요. 독학국어 문법편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 문제집 혹은 문법 교재 어떤 게 됐던 그걸 가지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셔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업로드 하면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문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법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교재에 써놨던 머릿말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1페이지 머릿말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제가 화면에 교재를 띄울 예정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보면 교재를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의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바로 문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법이라는 영역 자체를 처음 접해본 과목이 바로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사동피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비율보다 수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은 영어인데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문법이란 어렵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해도 끝이 없다. 예외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는지, 현재를 써야 되는 게 맞는지, 과거를 쓰는 게 맞는지 헷갈리고 어떻게 해서든 현재 완료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썼는데 또 예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끝이 없구나, 공부에 끝이 없구나,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문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저는 문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전히 연구해야 될 영역도 많고. 그런데 고등 문법에 한해서는 영어든 국어든 공부해야 될 양은 정해져 있고 예외도 많지 않습니다. 그 예외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다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국어는 공부해야 될 영역이 크게 4개, 많게는 5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 교재는 챕터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 기타 다루지 않았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적 지식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크게는 4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 단어, 문장, 중세국어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문법을 공부할 때 의문이든 단어든 문장이든 그 안에 의문의 변동,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너무 많지 않아요? 물론 많죠. 그렇지만은 크게는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첫 번째 4개의 박스,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 문법은 이 4개만 하고 난다면은 물론 더 많겠죠. 그 문법 영역이. 하지만 더 안 하셔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어 문법은 영어 문법과 전혀 달라요. 영어 문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던 지식을 새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처럼 지식을 새로 주입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반면에
한국 문법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한테 직접 배워서 문법을 쓰시는 건가요? 높임법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한국 문법을 그 상황에 맞게끔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은 문법 지식체계가 이 머릿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잘 잡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 지식들이 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머릿속에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어를 높여줄 때 항상 깨서를 썼는데 이래서 주체 높임이어서 깨서구나 라는 것을 문법 공부를 통해서 네임 태그 붙이는 거지. 얘는 주체 높임을 할 때 쓰는 주격조사 높임의 조사다. 이렇게 태그를 해주는 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법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있는 예시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 다시 주입하는 식의 공부 방법일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법을 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지식이 다 머릿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법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페이지를 가보면 차례에 오늘 들어가며 부분만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들어가며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법적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2022년 수능 예비 문항이다 라고 평가원에서 올려준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한 지문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저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읽어보셨나요? 네, 확실히 어땠어요? 한글인데도 잘 안 읽힌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뭐 그냥 잘 읽겠어요. 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전자의 친구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 지문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국어여서 읽긴 읽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즉 영어 단어 모르면 지문이 안 읽히듯이 문법적 지식이 없으면 지문을 읽을 수 없는 거죠. 해당 지문에 딸린 문제는 두 문제인데 문법적 지식이 없으면 애초에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네모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 vs에 해당하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 다 치셨나요? 동그라미 치신 게 치시지 못한 개수가 2개 이상이라면 아마 위에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꽤나 걸렸을 겁니다. 문법적 지식이 없으면 애초에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법적 지식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요. 문학, 비문학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접근은 가능하지만 문법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도 제공해주지 않는 게 문법이에요. 했으면 주고 안 했으면 안 줘요. 그게 확실한 과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법적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읽겠죠. 빠르게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읽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어떻게 풀었을지는 몰라요. 뭐 어떻게 풀어서 정답을 맞췄을지 몰라도 시간에서 갭이 나죠. 국어에서는 시간도 고득점의 열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어책 지식은 꼭 공부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정확한 점수 챙기기. 네. 다음은 또 똑같이 예시 문항인데요. 제가 조금 살짝 손을 봐서 변형을 해봤습니다. 거의 변형 안 했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다 푸셨나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의 첨가는 맞지만 한 번의 첨가는 서울역으로 발음이 돼요. 네, 역으로. 네, 니은 첨가만 일어났다고 보면은 역이 돼요. 하지만 한 번의 첨가와 유음악, 즉 교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문제였어요. 의문의 변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심지어 3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반면에 제대로 공부했지 않았던 친구들은 꽤나 애를 먹을 겁니다. 어떻게 풀었어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수능에서 국어는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수능을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어 끝나고 망했어 이러면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 국어가 망해서 수학 영어를 도미노처럼 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멘탈 관리는 정말 국어에서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문학, 비문학은 애매하지만 문법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과 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시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네, 문법 공부는 꼭 공부를 해야겠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할 바에. 왜냐면은 안 했으면 시간이라도 챙기잖아. 다른 거라도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볼 시간을 챙기잖아. 근데 애매하게 하면은 놓지도 못해. 그리고 정답 막 2번을 골랐어도 불안해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네, 이거 볼 때도 불안해. 그러니까 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다른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네. 세 번째로는 문법에서 시간 절약하기. 네. 다음은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봅시다. 다음은 정답이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중세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나라시 우리나라에 해당한다. 배가 바다에 해당한다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중세국어를 아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해당하는 건 우리나라일 테니까 시읒에 해당하는 것은 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읒이 관형격 조사냐? 그 말은 의가 관형격 조사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중세국어를 아냐가 아니라 그냥 문법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아는 친구들한테는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 문제도 아니죠. 정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성의 글자가 나란히 쓰였다. 양성 모음이 뭐냐, 음성 모음이 뭐냐, 모음 조화가 뭐냐 라고 묻는 거. 그냥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을 묻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중세 국어도 문법적 지식만 있으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간 절약은 정말 말해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께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이 사회는 신속 정확을 원합니다. 신속 정확. 여러분들이 피자집을 갔어요. 그 집이 너무 잘 만들어요. 막 3, 4시간 걸려요. 사 먹겠어요? 뭐 한 번은 사 먹더라도 이어서 안 사 먹겠죠? 그만큼 신속은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21세기 같은 사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도 정말 중요하죠. 너무 빨리 만들어요. 정말 막 10분이면 와. 배고픈데 시키면 바로 와. 그런데 시키지 않았던 피자가 오거나 덜 익은 피자가 오면 다음에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든 후자든 두 피자집은 잘 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신속한 것도 정확한 것도 둘 다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재가 돼야만 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수능에서 문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확실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국어에서 2점, 3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드릴 거예요. 학원도 옮기고 인강도 여러 개 들어보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하지만 잘 안 오르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문법은 총 5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배당 점수는 11점에서 12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문학, 비문학은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1번도 정답 같고 4번도 정답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번 아닌가? 저렇게 하면 또 4번인데?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또 공부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거는 문학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문법은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아니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닌가? 즉 깨서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격조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사격조사 아닌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주격조사 맞았나? 지식이 아직 덜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뿐이지 애매한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본질 자체가 문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문법에서 점수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전략하는 영역이에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애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진짜 시간 진짜 부족했어. 완전 글 많아. 국어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제 학생들이 참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뭐 점수 못 받아주니까 제 시간에 한번 다 풀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난 독해력이 참 부족해. 글 읽는 속도가 참 느려.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은 글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거나 만화책이든지 어쨌든 글에 친숙한 친구들은 국어에 좀 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따라잡을 정도의 갭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글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해 속독을 하려면. 하지만 문법은 여러분들이 방금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랑 제가 푸는 속도가 어떨까요? 갭이 있겠죠? 물론 학생들 중에서 저만큼 빠르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평균보다는 빠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2분에서 3분, 많게는 5분 정도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예요. 3분에서 5분은 문학, 비문학 두세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문법 공부를 확실히 하면은 남들보다 문학, 비문학 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문법에 해당되어 있는 11점, 12점이 아니라 더 많게는 15점에서 20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어떤 점수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물론 문학, 비문학도 중요하지만 문법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2개에서 3개의 강의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강의를 꾸준히 제가 봤을 때 10강에서 15강 사이면은 수업이 끝나요. 그것만 다 들어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의 언어와 매체는 정말 자신 있게 풀고 문학, 비문학의 승부를 볼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리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만 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독학국어, 독학으로 정말 국어 1등급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내신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문법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하는 친구들은 뭐 내일이 당장 시험이에요. 네, 그 해당 영역 문법 강의 틀어서 들으셔서 고득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첫 수업 의문 파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